특전사 출신의 여성이 교사로 부임을 하고 수많은 불량 남학생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하늘 30. 그녀의 군 시절 마지막 호출명은 바이퍼였습니다. 한번 목표를 물면 결코 놓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독사. 그 이름처럼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여성 전투 교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하늘 아래 가장 강인하다고 자부하는 사내들을 극한의 한계 너머로 몰아붙여 인간 병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은 웬만한 남자보다 더 많은 턱걸이를 해냈고 그녀의 맑고 고요한 눈은 수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꿰뚫었으며 그녀의 나지막한 명령 하나에 거구의 대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옥주라 불리는 극한의 훈련 기간 동안 그녀는 잠들지 않는 감독관이었고 파도를 가르는 고무보트 위에서는 가장 정확한 조타수였으며 실탄이 오가는 대테러 훈련장에서는 가장 냉혹한 평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육체가 가진 물리적 한계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정신력의 위대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했던 군 생활에 깊은 균열을 낸 것은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실패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녀의 교육생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민준. 고교 시절 전국 레슬링 대회를 휩쓸었던 신이 내린 재능과 축복받은 신체를 가진 교육생.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너무 믿었고 교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힘의 편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그를 다그치고 개인 면담을 통해 진정한 강함은 겸손과 통제력에서 나온다고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충고를 여자의 잔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야간 해상 침투 훈련 중이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대열을 이탈해 홀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집채만 한 파도가 그를 덮쳤고 그는 거친 바다의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며칠간의 필사적인 수색 끝에 그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작전 중 사망이 아닌 훈련 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명백한 사고였습니다. 누구도 하늘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능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것은 교관으로서의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힘을 다루는 기술만 가르쳤을 뿐 그 힘을 지배하는 인격과 철학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훈련장에서 호각을 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소년들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체육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단순히 운동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땀의 정직함과 규칙의 중요성 그리고 동료와 함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강함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제2의 이민준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에너지가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하도록 이끌어주고 싶었습니다. 30의 초겨울 강하늘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거칠고 투박하지만 뜨거운 용광로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도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훈련장은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한 곳 울산현대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들을 가르쳤던 교관 강하늘의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훈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현대공업고등학교. 대한민국 중화공업의 역사를 함께 해온 그 학교는 교문에서부터 묵직한 기름 냄새와 금속이 마찰하는 소음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지대 인근에 자리한 학교는 모든 것이 크고 묵직하고 거칠었습니다.
넓은 운동장과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실습동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교복보다는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다부진 체격의 남학생들. 이곳은 섬세함이나 감수성보다는 힘과 기술, 그리고 서열이 지배하는 거친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하늘이 2학년 전체의 체육교사로 부임한 첫날.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은 그녀에게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신신당부했습니다. 강 선생님,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좀 거칩니다. 특히 2학년에 있는 사천왕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웬만한 남자 선생님들도 혀를 내두르는 놈들이니 부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사천왕. 하늘은 그 유치하면서도 살벌한 별명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있던 곳에서는 그보다 더한 괴물들도 그녀의 호각 소리 하나에 순한 양이 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첫 수업 시간, 드넓은 운동장에 모인 200여 명의 남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생에 가까운 아레나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운동장 곳곳에서는 노골적인 휘파람 소리와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미친. 이번 체육 선생 여자다. 몸매는 좋은데? 우리 데리고 체조나 하려나? 그때 학생들 사이를 가르고 4명의 남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봐도 이 학교의 비공식적인 지배자들, 교감이 말했던 사천왕이었습니다. 전국 고교 레슬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다부진 근육질의 차무열. 여우처럼 교활하고 발이 빠른 축구부 에이스 오진택. 거대한 바위 같은 체구의 투포한 선수 고대호.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반항적인 눈빛을 한 폭주족으로 유명한 권태풍. 그들의 리더인 차무열이 팔짱을 낀 채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데리고 피구나 발야구 같은 거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리고 웬만한 남자보다 팔뚝이 굵으신 것 같은데 3대 운동 몇입니까? 벤치프레스 100은 넘습니까? 운동장 전체가 폭소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교사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무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 수업의 첫 번째 규칙을 알려주지. 이 운동장에서는 나를 선생님 또는 교관님이라고 부른다.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장비에도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훈련 방식을 의심하지 않는다. 질문 있나? 그녀의 서늘한 카리스마에 순간적으로 운동장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무열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도발했습니다. 규칙은 인정받을 힘이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걸 먼저 몸으로 증명해 보이시죠. 저기 있는 장애물 코스,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달려보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이기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운동하고 선생님이 이기면 선생님 말씀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도전장이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이기면 너희 사천왕은 앞으로 한 달간 내 모든 훈련에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차무열은 자신만만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자신이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 한들 여자에게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출발선에 선 2사람을 향해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철민 체육부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출발 신호를 알리는 호각을 불었습니다. 삐그 하는 소리와 함께 차무열은 짐승처럼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효율적인 호흡법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마치 물 흐르듯 장애물들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높다란 벽을 넘을 때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외줄을 탈 때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할 때는 뱀처럼 낮고 빠르게.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던 차무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페이스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하늘은 처음과 똑같은 속도와 자세로 기계처럼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인 5m 수직 로프 앞에서 마침내 하늘은 무열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로프를 반쯤 올랐을 때 그녀는 오직 팔의 힘만으로, 다리를 사용하지도 않고 로프를 순식간에 올라가 정상의 벨을 먼저 울렸습니다. 땡으. 맑고 명징한 벨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오만함과 편견이 깨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아 있는 차무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훈련의 기본은 체력 안배와 정확한 기술이다. 힘만 믿고 날뛰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 운동장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외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사천왕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력한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경외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아레나에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장애물 코스에서 강하늘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그날 이후 울산 현대공고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하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에는 어설픈 반항심과 함께 그녀의 정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일종의 경외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무열을 위시한 사천왕은 그녀의 수업 시간에는 군기가 잡힌 신병처럼 행동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테스트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무게의 엿기는 드실 수 있습니까? 30km 완전 군장 행군이 얼마나 힘듭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어떻게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늘은 이 거칠고 미숙한 야생마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새롭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구기 종목에서 벗어나 팀워크와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크로스핏, 서킷 트레이닝,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극복해 나가는 스포츠 과학의 원리들을 수업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것은 뜻밖에도 늘 파스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학교 보건실의 이문주 선생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임 선생님은 이 거친 공업 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의 상처를 돌봐온 학교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데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건실은 늘 크고 작은 부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의 임시 피난처였고, 그녀는 아이들의 찢어진 상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까지도 꿰뚫어보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요즘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어. 애들이 온몸에 알이 배겨서 죽겠다고 매일같이 나한테 와서 곡을 하거든. 임 선생님은 하늘에게 쌍화탕을 건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네. 저렇게 지들 힘을 주체 못해서 엉뚱한 데다 화풀이 하던 녀석들이 땀 흘리는 것에 정직함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특히 무열이 저 녀석 겉으로는 저렇게 센 척해도 속은 누구보다 여린 녀석이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맞고 자랐거든. 그래서 자기가 강해져야만 동생이랑 엄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강하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강박이 있는 불쌍한 녀석이야. 임 선생님의 말은 하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거친 행동 이면에는 저마다의 아픈 상처와 결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동료를 신뢰하며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은 또 다른 종류의 약함을 가진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기계 설계과 2학년 박지훈. 그는 전국 기능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휩쓸 만큼 기계 설계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유난히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운동부 학생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체육관 창고에서 차무열의 무리들이 박지훈이 밤새워 만든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 모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부숴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 망가지는 것을 눈물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거나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부서진 기계의 부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무열, 너희들이 이걸 부쉈으니 너희들이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놔라. 1시간 주지. 만약 못하면 오늘 운동장 100바퀴다. 무열과 그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막상 부품들을 손에 들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복잡한 쇠조각에 불과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하늘은 박지훈을 불렀습니다. 박지훈 학생. 내가 한번 보여줘. 이게 원래 어떤 물건이었는지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의 격려하는 눈빛에 용기를 얻어 부품들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움직이자 흩어져 있던 복잡한 부품들은 마치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계 장치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차무열과 그의 친구들의 입이 자신들도 모르게 떡 벌어졌습니다. 잘 봐라. 하늘이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강함이다. 너희가 가진 힘과는 종류가 다른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지.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데 있는 거다. 너희는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어. 그날 이후 학교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차무열은 더 이상 박지훈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지훈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운동기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수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움츠렸던 어깨를 조금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평화는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의 방식에 완전히 굴복할 수 없었던 차무열과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하늘의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훈련 방식에 점차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차무열과 그의 핵심 그룹에게 그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굴욕의 상징이자 넘어서야 할 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통제 방식에 완전히 굴복하느니 차라리 이 학교를 떠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아레나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차무열은 사천왕 멤버들을 모두 이끌고 하늘의 교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러나 여전히 오만한 말투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방식을 전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강함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주일간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특별 훈련을 실시해 주십시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완수해내는 겁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그 일주일을 버텨내신다면 저희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그 어떤 지시에도 군소리 없이 복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신다면 그땐 선생님께서 이 학교를 떠나 주십시오. 저희는 저희보다 약한 사람에게 체육을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선 남자와 남자 혹은 전사와 전사 사이의 원초적인 서열 싸움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박철민 체육부장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은 미친 짓이다.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도발적인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오만하고 재능 넘쳤던 교육생 이민준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이 미숙한 짐승들에게 진짜 강함의 의미를 뼛속 깊이 새겨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좋다. 그 제안 받아들이지. 하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훈련 프로그램의 최종 설계와 안전 통제는 내가 한다. 그리고 너희 4명은 물론이고 이 훈련에 참가하고 싶은 어떤 학생도 막지 않는다. 다만 한 번 시작하면 중도 포기는 없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내일 새벽 5시까지 운동장으로 집합하도록.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칠흑 같은 어둠 속 울산 현대공고의 운동장에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천왕은 물론이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 그리고 강하늘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실 버전의 지옥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아이들이 짜온 유치하고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실제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혹독하게 재설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괴롭히는 고통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최단 시간 내에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지독하고도 정교한 과정이었습니다. 첫날은 동이 트자마자 울산의 간절곶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15km 구보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로그 PT가 이어졌고, 셋째 날에는 갯벌에서 포복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훈련이, 넷째 날에는 잠을 거의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력을 시험하는 야간 비상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락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학생들은 구토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욕설을 내뱉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학생에게 다가가 내 한계는 여기가 아니다. 일어서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 또한 그 모든 훈련을 아이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앞에서 달렸고 가장 무거운 통나무를 들었으며 단 한순간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녀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녀의 모습에 자신들도 모르게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주의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진짜 교훈들이었습니다. 고대호, 내 동료 오진택이 뒤처지고 있다. 내가 가진 힘은 너 혼자 잘나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야. 뒤처지는 동료를 이끌어주라고 있는 거다. 그게 팀이다. 권태풍, 너는 혼자서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 진짜 강한 녀석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녀석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녀석이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과 고통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차무열은 처음으로 레슬링 매트 위에서의 개인적인 승리보다 동료들과 함께 통나무를 들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 성취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대신 이 지옥 같은 훈련을 함께 이겨내야 할 전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혹독한 훈련에 처음에 30명의 학생들 중 남은 것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시험은 학교 인근의 가지산 일대에서 하룻밤 동안 이루어지는 야간 산악 독도범 및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각 팀은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지정된 시간까지 여러 개의 목표 지점을 통과한 뒤 최종 집결지에서 복잡한 구조물을 조립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라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과 팀워크,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차무열이 이끄는 A팀과 권태풍이 이끄는 B팀은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어둠 속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의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위기는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등산로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팀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당장! 하늘에 다급한 무전이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차무열의 A팀이 급류가 흐르는 작은 계곡을 건너던 중 폭우로 약해진 산비탈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흙더미와 바위, 쓰러진 나무들이 그들을 덮쳤고 비명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팀의 가장 덩치가 컸던 고대호가 쓰러진 거대한 나무에 다리가 깔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휘어져 있었고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대호야, 정신 차려. 차무열이 울부짖으며 혼자 힘으로 나무를 밀어보려 했지만 거대한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진택은 눈앞의 끔찍한 상황에 공포에 질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두뇌가 하얗게 멈춰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획과 계산이 통하지 않는 진짜 위기 상황 앞에서 그들은 무력한 소년들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육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냉철하고 침착한 지휘관 바이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모두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압도하고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진택, 넌 지금 즉시 119에 연락해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보고해. 차무열, 넌 주변에서 가장 튼튼하고 긴 나뭇가지를 여러 개 구해와. 지렛대로 쓸 거다. 권태풍, 넌 내 배낭에 있는 모든 끈을 풀어서 하나로 연결해. 나무를 고정시킬 로프가 필요하다. 박지훈, 넌 내가 배운 역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적은 힘으로 나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의 받침점 위치를 계산해. 나머지는 모두 내 지시에 따라 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상 담요를 덮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지금부터 실시.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자의 재능과 특성에 맞는 임무를 정확히 부여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무열의 힘, 오진택의 상황 전파 능력,
권태풍의 응용력, 그리고 박지훈의 지시까지. 그녀는 흩어져 있던 아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할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 자신은 고대호의 곁으로 다가가 능숙한 응급처치술로 그의 부상 부위를 고정하고 출혈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에 떠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내가 옆에 있어. 우린 널 여기 두고 가지 않아. 아이들은 힘을 합쳐 마침내 거대한 나무를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고 고대호를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그들이 땀과 비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았을 때 저 멀리서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옥주는 그렇게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아이들은 진짜 팀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고대호는 다행히 긴급 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산사태 사고는 지옥주의 실패가 아닌 오히려 그들을 하나의 진정한 팀으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학교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강하늘을 여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교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뒤 차무열은 사천왕 멤버들을 모두 이끌고 다시 하늘의 교사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앞에 서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차렷 자세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저희가 어리석었고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패배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1년 후,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의 체육 시간은 인근 학교들 사이에서도 부러움과 명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히 공을 차고 노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동료를 신뢰하며 강인한 정신력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또 다른 수련의 장이었습니다. 사천왕은 학교를 위협하던 문제아가 아닌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리더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차무열은 청소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발탁되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고 주말마다 학교를 찾아와 하늘의 지도 아래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오진택은 뛰어난 전략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체육교육과에 진학했고 고대호는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역도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권태풍은 오토바이를 파는 대신 그 돈으로 작은 헬스장을 인수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운동 공간을 만드는 사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기계 천재 박지훈은 학생들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동 효율을 낼 수 있는 혁신적인 트레이닝 기구를 직접 설계하여 전국 학생 발명품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늘은 스탠드 가장 높은 곳에서 운동장을 가득 메운 제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승리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뜨겁게 응원하고 넘어진 상대 팀 선수를 먼저 일으켜주며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의 땀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아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자신의 눈앞에 오래전 차가운 바다에서 잃었던 교육생 이민준의 환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나 미숙함이 아닌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비로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그를 향해 편안하게 미소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가장 길고 어려웠던 그녀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칠고 미숙했던 짐승들을 서로를 위하고 지켜줄 줄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분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교관이 아닌 진정한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